탈출의 유호. 너 좋겠다. 함경북도에서 데리러 왔다. 가봐라. 어느 날이었습니다. 어느 기업소에 자재를 나르는 일에 동원되어 일을 하고 있는데 안전원이 불렀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하루빨리 이곳을 벗어나고 싶었는데 잘된 일이었습니다. 함경북도에서 온 안전원들이 집결소 마당의 나무 밑에 주런이 앉아 있었습니다. 짐이라고 해봐야 별게 없지만 나는 배정받았던 호실에 들어가 챙길 걸 챙기고 세수도 하고 머리도 감고 샤워도 했습니다. 깨끗하게 차리고 떠날 준비를 하는데 함경북도 사람들은 나오라며 안전원들이 고래고래 소리쳤습니다. 안전원의 소리에 나가자 한 명 한 명 회수당했던 소지품들을 돌려받았습니다. 다행히 나도 시계를 돌려받았습니다. 함경북도 안전원들에 의해 그렇게 지겨웠던 신우주 집결소를 떠나 함경북도로 향하는 기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열차 안은 복잡했습니다. 기차가 연착되는 바람에 기차 안은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꽉 찬 기차 안도 모자랐는지 기차 지붕 위에 올라탄 사람이 더 많았습니다. 위험해 보였습니다. 승객 중에는 함경북도 사람이 꽤 많았습니다. 그들은 50명이 채 안 되었는데 남자보다 여자가 더 많았습니다. 우리를 데리고 열차에 오른 책임자로 보이는 한 안전원이 승무원에게 말했습니다. 월경자들을 후송하는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자리를 내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승무원은 안전원 어깨 너머로 우리를 흩어보더니 안으로 들어가 앉아있던 승객들에게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자자, 일어납시다. 여기 앉아야 할 사람들이 있으니 일어납시다. 겨우 자리를 잡았던 승객들은 수군거리며 하나둘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한 생각은 들었지만 덕분에 편안하게 앉아 가게 되었습니다. 안전원들은 우리가 탈출할까 염려하여 남녀를 각기 한 쌍씩 묶어 수갑을 채우려 머리를 숙이라고 했습니다. 나는 몹시 무서웠고 두려워서 달아날 놈도가 전혀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달아날 만큼 내 간은 크지 않았습니다. 아니, 꿈도 끄지 않을 만큼 간이 콩알만 했습니다. 나와 함께 수갑이 채워진 남자는 30대였습니다. 착해 보이고 말수도 적었으며 차분한 성격으로 내성적인 듯 했습니다. 그는 내게 몇 살이냐, 어떻게 잡혀왔느냐,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며 연거푸 물었습니다. 그냥 아직은 아무 생각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전혀 생각나지 않네요. 헤어졌던 동생이 살아있는지도 궁금하고요. 아저씨는 어떻게 잡혔나요? 나는 그냥 일을 하다가 잡혔는데 휴, 달아날 수만 있으면 달아났으면 좋겠건만. 나는 몹시 놀랐습니다. 달아날 생각을 하는 아저씨를 보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안전원들이 여자를 남자와 짝으로 묶어 놓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설령 남자가 달아나려 한다 해도 여자는 겁이 나서 그러지 못할 테니 아예 처음부터 달아날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함께 묶어 놓은 것이었습니다. 수갑을 찬 40-50명 되는 사람들이 배낭을 맨 채 차를 타겠다고 묵실대는 창밖의 사람들을 그늘진 얼굴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이제 집결소에 가서 또다시 갈림길에 들어서게 될 운명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앞길을 예상할 수는 없었습니다. 너희들 이제 김정일 장군님의 관대한 용서를 받고 집으로 가게 되었는데 괜히 여기서 도망칠 생각을 하지 말라.
그것은 너희들에게 손해다. 그리고 만약 둘 중에 어느 한 사람이라도 도망친다면 남게 되는 사람이 호되게 얻어터질 줄 알고 있어라. 안전호는 차에 앉은 우리에게 다가와 무서운 말로 경고를 했습니다. 정말 용서를 해줄까? 그래서 정말 집으로 가게 될까? 용서. 라는 말이 별로 믿기진 않았지만 한편 믿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래, 설마 우리에게 거짓말을 할까? 일단 믿기로 하고 도망치지는 말아야지 마음먹었습니다. 옆에 남자는 매우 신중한 모습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내가 무사히 집으로 안전하게 가려면 그 사람이 절대 도망치면 안 되었습니다. 그가 도망하지 말기를 간절히 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 피곤함이 밀려와서 눈을 감고 의자에 몸을 기대고 있는데 누군가 나의 손을 슬며시 잡는 느낌이 들어 눈을 떴습니다. 내 짝이었습니다. 그는 슬픈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가 애써 말하지 않아도 그의 마음을 알 것 같았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나는 머리를 절레절레 저었습니다. 안 돼요. 절대 그러지 말아요. 기차가 출발했습니다. 그는 내 손을 계속 잡고 있었습니다. 마치 언제든 도망칠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처럼. 나는 다른 사람들은 어쩌는지 보려고 목을 빼들고 기차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기차 한방통을 다 차지한 우리 대부분은 잠에 취해 있었고 3명의 안전원들은 카드놀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언젠가부터 기차가 자주 연착되기 시작하면서 북한의 기차에는 창문에 달려있던 유리가 모두 사라졌습니다. 도망치기에 아주 좋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없었습니다. 괜히 그러다가 동생을 영영 못 보게 되면 어쩌나 싶어서였습니다. 그런 불안한 마음에 도망치는 건 아예 생각조차 하기 싫어 다시 머리를 저었습니다. 나는 함께 도망가자며 나를 설득하는 그에게 내 생각을 속삭이듯 그러나 힘주어 말했습니다. 안 돼요. 전 자신이 없어요. 그냥 우리 이대로 가요. 용서해준다고 했잖아요. 네? 아니, 난 가야 해. 중국에 가족들이 있어. 나 혼자 산에서 일하다가 잡혀 나왔단 말이야. 난 꼭 도망쳐 가야 해. 이 사람들의 용서란 다 거짓말이고 자신들에게 맡겨진 임무를 완수하기 위한 수작이야. 이런 데 걸려들지 말고 얼른 도망쳐야 해. 아니요, 안 돼요. 난 동생이 있어요. 동생 혼자 버려두고까지 중국에 가 있었어요. 이젠 동생과 함께 있고 싶어요. 나와 그 사람은 너무도 생각이 달랐습니다. 지금까지 차분해 보이던 모습은 어디 가고 갑자기 그가 무섭게 보였습니다. 그는 꼭 잡았던 내 손을 놓으며 속상한 표정으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조금 불쌍해 보이기도 했지만 그렇다고 그 사람의 생각을 따를 수는 없었습니다. 다시 그는 나를 바라보더니 자신도 가족하고 함께 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내 가족 모두가 중국에 있기에 나는 감옥으로 보내질 거야. 그리고 너도 무사치는 못할 것이니 얼른 도망치자. 그러는 게 나을 것 같아. 말려봐야 소용이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는 이미 도망가기로 단단히 마음먹은 듯 했습니다. 아, 이 난간을 어찌해야 하나. 내 심장은 너무도 빨리 뛰었습니다. 나는 도망치는 모습을 상상해 보았습니다. 절로 머리가 가로저어졌습니다. 다음으로 관대하게 용서를 받고 동생과 함께 살면서 아버지와 어머니를 기다리는 모습도 상상해 보았습니다. 아무리 봐도 내가 선택해야 할 살 길은,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정답은 후자 같았습니다. 아저씨,
내 입장도 생각해 주세요. 동생이 지금 꽃제비 생활을 하고 있어요. 내가 아니면 동생은 죽어요. 아저씨 가족은 중국에서 지금 잘 살고 있지만 저는 안 그래요. 그러니 아저씨는 차에서 내린 후 그때 도망쳐도 되잖아요. 아저씨는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혹 내 사정을 봐주는 것 같아서 조금은 안심이 되었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아저씨의 얼굴만 쳐다보았습니다. 그래, 알았다. 고마워요. 잊지 않을게요. 고맙다고 하는 나를 아저씨는 불쌍한 눈으로 쳐다보았습니다. 너 20살이라고 했지. 그 어린 나이에 왜 중국으로 동생만 남겨두고 갔니? 혹 속아서 간 거니? 속아 넘어가 다들 중국에 갔다고 하던데 혹시 너도 그랬던 거니? 네. 나지막히 말하는 나를 바라보던 아저씨는 나의 손을 또다시 꼭 잡아주었습니다. 그래, 힘들었던 생각은 버리고 여기서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한다. 이 사람들이 지금은 용서해준다고 하지만 달콤한 속삭임뿐이야. 실은 다 거짓말이라는 것을 믿어야 해. 그리고 꼭 살아서 동생과 함께 중국으로 가. 여기서는 절대로 살 수가 없어. 앉아서 굶어 죽는다고. 우리는 살아야 해. 죽을 이유가 없어. 그러니 꼭 살아야 한다. 어쩌다가 우리가 이렇게 되었는지. 이때까지 그나마 잘 살아왔건만. 꼭 살아야 한다고 힘주어 말하던 아저씨는 말끝을 흐렸습니다. 그 와중에 녹이 쓴 수갑을 차고 처벌을 받으러 어디론가 가고 있는 이 많은 사람들과 다른 한쪽에서 살려고 악을 쓰며 배낭 속에 무언가를 가득 넣어 짊어지고 실랑이를 하며 차에 타는 사람들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너무도 대비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많지는 않아도 배급이 나와서 그나마 그럭저럭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는 배급이 되지 않아 숱한 사람들이 굶어 죽고 가족이 갈라졌습니다. 왜 이렇게 굶고 살아야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어느 역인지는 잘 기억나지 않지만 기차가 멈춘 곳마다 두부밥과 냉면, 빵, 돼지고기 국밥을 볼 수 있었는데 그것은 2달 가까이 사람다운 식사를 못한 월경자들의 눈길을 사로잡고는 했습니다. 자, 내 말 들어라. 우리는 너희들을 데리러만 왔지 식사 보장까지는 못 해준다. 너희들이 중국에서 입고 온 옷이나 물건들과 바꾸든지 아니면 돈이 있는 사람들은 돈으로 사 먹던지 너희들이 알아서 해결해라. 안전원이 우리들의 마음을 들여다본 듯이 말했습니다. 잠시 후 밖에서는 월경자인 우리들이 입은 옷을 사겠다는 사람들로 난리였습니다. 얼마 주겠냐, 얼마 받겠냐. 차 안은 흥정으로 인해 시끄러워졌고 안전원들이 말릴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덕분에 갑자기 월경자들의 주머니에 돈이 두둑해졌습니다. 상황이 그렇다 보니 안전원들도 우리에게 바짝 더 신경을 썼습니다. 돈이 생기자 월경자들은 음식을 주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비좁은 곳에서 돈이 들어오고 나가고 음식이 들어오고 옷이 나가고 했습니다. 조국을 배반하고 떠났던 탈북자들이 수갑을 찬 채로 먹을 것을 찾아 자신의 옷을 벗는 풍경이 여기저기서 속출했습니다. 나와 아저씨는 음식과 바꾸어 먹을 옷조차 없어 그냥 앉아서 구경만 했습니다. 담배가 피우고 싶은지 아저씨는 창밖에서 담배를 피워대는 사람들에게 눈길을 돌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내가 앉은 자리에 세 자리 앞에서부터 안전원들에게 음식을 사주자며 앞에서부터 돈을 걷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자신들의 옷을 팔아 안전원들의 끼니를 해결해 주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안전원들이 밥을 사 먹을 만한 돈이 없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저 잘 봐달라는 의미에서 돈을 걷어 대접하려는 듯 했습니다. 나와 아저씨 차례였습니다. 그들은 돈을 내라며 손을 내밀었지만 곧 우리 손에 음식이 없는 것을 보자 그냥 지나쳤습니다. 거둔 돈은 꽤 되는 것 같았습니다. 돼지고기 국밥 몇 그릇이 어느새 안전원들 앞에 놓였습니다. 이 북새통에 갑자기 기차 안이 소란스러워졌습니다. 한 여자가 없어진 것이었습니다. 신의주 보이부에서 탈출했다가 시내에서 잡혀 들어온 여자로 평소에 늘 아픈 모습이었습니다. 오직 살아야겠다는 생각에 갈아타는 역에서 기차 주변이 사람들로 혼잡스러운 틈을 이용해 달아난 모양이었습니다. 난 속으로 이번엔 제발 잡히지 말기를 바랬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바람이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불쌍하게도 그녀는 붙들려 오고야 말았습니다. 잘 봐달라며 없는 돈을 걷어 식사 대접을 했건만 안전원들은 언제 그런 대접을 받았는가 싶게 방금 도망치려다 실패한 그 여자와 함께 수갑을 채웠던 짝꿍 남자 둘 다에게 발길질을 하고 주먹질을 했습니다. 그들은 맞아서 몸 여기저기가 꼬리말이 아니게 터졌습니다. 그 탓에 갑자기 나머지 사람들에 대한 감시가 엄청나게 강해졌습니다. 앞뒤 문을 꼭 닫더니 문 앞에 안전원을 세우고 월경자인 우리를 감시토록 했습니다. 도망치려고 마음먹은 사람들은 기회를 잃고 꼼짝 못하게 되었습니다. 어차피 도망하기는 글러 보여 마음을 놓다 보니 오히려 피곤함이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